우리는 6.15가 만든 기적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 오늘 모신 통일언론 선생님들 그리고 대표님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안팎의 어려움을 딛고 안팎의 도전을 딛고 반드시 통일시대를 열자는 결의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오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22돌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6.15 남측의 대변인 결의하는 사무총장 이현입니다. 네, 오늘 대회 여는 순서는 6.15 시민합창단과 이소선 합창단이 함께 준비한 노래 공연으로 열어주시겠습니다. 6.15 시민합창단과 이소선 합창단 여러분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오래가라 우리의 승리를 단결의 깃발 앞서 나가니 너와 나 함께 행진하리라. 너의 노래 깃발이 온 세상을 덮고 붉은 새벽빛이 우리가 우뚝 서니 새날을 외치니 일어서자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큰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자 우리 투쟁 속 우뚝 서 형제여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 변인 우리의 단결 선한 보가 이어나가니 하늘을 잃고 그래 인해서 땅을 짚고 거리에서 투쟁으로 뭉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선언하며 또 나아가리라.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수천만 민중 진실을 세워 정의와 이성 손에 꼭 쥐고 강철의 군대 전진하리라. 불처럼 용감한 여성들 여기에 민중을 끌고 앞장서가네. 자 우리 투쟁 속 우뚝선 형제여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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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자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큰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큰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네, 이소선 합창단 그리고 6.15 시민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오늘 대회의 주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반도기를 이렇게 펼쳐들고 외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공동선언 실현하자. 대북적체 정책 중단으로 공동선언 실현하자.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구호를 외칠게요. 공동선언 실현하자.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대결 정책 중단으로. 네, 좋은데요. 우리 기자분들이 사진을 좀 더 찍으실 수 있게 이거를 조금 더 높여주시겠어요? 예,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외쳐볼게요. 우리의 힘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 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22주년 자주평화 통일대회의 대회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님을 모시고 대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 통일대회에 참석하신 각계 대표님들 그리고 회원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이창복 인사드립니다. 22년 전 오늘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분단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 합의로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고 우리 6.15 민족공동위원회라는 위원회로서는 존재와 활동 근거가 되는 남다른 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자주적인 목소리와 역할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하게 천명하였고 합의 방식의 통일,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통일 현실적인 가시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통일의 이정표라 해도 충분할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남북관계는 모두 단절되어 있고 6.15 공동선언의 결실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북측과의 대화와 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2018년 남북 대화가 재개됐을 때 정부와 민간 모두 북미 간 합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강화, 군사력 강화 등 적대적 구조의 강화가 남북관계 발전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집했고 민간은 그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이후 새로이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정부의 정책에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졌던 주정론이 부활되고 대북전단 살포를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선제 타격 군사력 강화 등의 정책과 더불어 확장 억제 강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확대 등 무력 시위도 더 강화해야 할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 정책에 선봉에 서는 한편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한반도 군사적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 정부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하고 갈등이 격화되면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침략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한반도 군사 위협 등 한일 간의 산적한 문제들을 대충 무마하고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것은 역사 정의와 평화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주권과 평화, 경제를 파탄내는 길,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일본 군사 대국화에 협력하는 길로 내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합시다. 군사력 증강과 한미 군사 연합군사 연습을 멈춰 세우고 패권적 동맹 강화 정책, 평화와 역사 정의를 외면하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막아냅시다. 통일이 멀어졌다고 말하기 이전에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앞당기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갑시다. 돌이켜보면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의 노정에서 어느 한편 편하고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지 불과 수년 만에 4.19 혁명으로 일어섰고 숱한 권력의 총칼과 탄압관 앞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해 왔습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지난 22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14선언, 4.7선언, 9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숱한 이정표를 세워왔고 우리 결의는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다시금 이 땅 곳곳에서 화해와 협력, 자주와 평화, 통일의 물길을 틔워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유로 공동선언 25전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범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연대사를 듣는 순서인데요. 남북회의가 서로 만난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남북관계 악화로 서로 만나지 못한 날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부둥켜 안은 날, 머리를 맞댈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고요. 그러나 또한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공동선언을 이행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회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그리고 해외측위원회에서 연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북측위원회 연대사는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이신 김경민 한국 YMCA 사무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연대사 6.15 공동선언 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 앞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 이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안고 6.15 공동선언 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한 남녘의 각계 인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우리 결의는 통일의 간격과 환희로 들끓던 6.15 시대와 격동의 2018년을 목격하면서
북남선언 이행에 조국 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 조선반도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패부로 절감하였으며 선언 이행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남 사이의 화해와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노골적으로 선언 이행을 부정하고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평화의 시계바늘을 과거에로 되돌려 놓았으며 지금 이 시각도 각종 핵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집권한 남측의 보수 세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을 돌격대로 자처하며 북주정론과 대북 선제 타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 강화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분별 없이 놀아대고 있습니다. 내외 반통일 세력이 감행하는 이러한 대결 광란의 근원과 인자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북남 선언들을 지켜낼 수도 없고 언제 가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북남 관계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방관시하거나 애돌아갈 수 없으며 민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북남 선언들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가 민족 자주, 반전평화, 북남선언 이행의 기치 밑에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남녘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더 높은 기계를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주최 111년 6월 15일. 네, 곧바로 6.15 해외측위원회 손영근 위원장님의 연대사는 6.15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정송성 상임대표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6.15 남측위원회 자주평화통일대회에 보내는 해외측 연대사,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고수 실천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안고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에 결집하신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을 비롯한 남측위원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동지적인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22년 전 오늘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의 감동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날 평화와 조국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남북해외 8천만 결의는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계승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선언 이행은커녕 남북관계가 대결시대로 되돌아간 엄중한 상태에서 6.15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적대 정책과 더불어 남측에 대두한 보수 정권이 남북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대립을 고취하고 있어 조국 반도의 정세는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아래 북부조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대와 포위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중심축으로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추김으로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장구를 쳐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과 조국 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진출을 용인하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강화되고 전략자산이 끊임없이 한반도 남쪽에 반입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몰락의 길에서 빠져나오려고 최후발악하는 미국과 극우 보수 세력들의 대결 관계를 좌시한다면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 공동선언 제1항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자주 없이 평화도 번영도 통일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6.15 공동선언의 산하인 민족공동위원회가 남북해외 연대연합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선언 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반통일 세력들의 대결 준동을 짓부시고 기필코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때입니다. 해외 측 위원회는 남측 위원회와 공동으로 4.27부터 14까지를 자주평화통일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공동선언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7.4 공동성명 50주년 관련 사업을 훌륭하게 관철하고 7.27 정전협정 69주년 8.15 광복 77주년을 계기로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녘의 각계각층 세계 여러 나라 동포들과 평화시민 세력들과 함께 8월에 예견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어느 때 없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6.15 남측위원회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통일애국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 불태우고 오늘의 엄혹한 정세를 단결과 투쟁으로 정면 돌파해 나갑시다. 자주평화통일대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손영근, 2022년 6월 15일. 네, 김경민 대표님, 정종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6.15 중남미 지역위원회에서도 연대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세는 어렵지만 발표해 주신 대로 남북해가 굳게 손잡고 연대해 나가리라는 믿음 오늘 결의로 다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켓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적대정책 중단으로 하면 공동선언 실현하자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대정책 중단으로 남북해 힘을 합쳐.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일사불란한 피켓팅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22주년 대회의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회의 축사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손진우 성균관장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님, 진보당 김재현 대표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겸 유교 성균관장 손진우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2도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내부는 유엔 제재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우리 종교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지원과 교류의 협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 6월 15일 한국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았었죠.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상 가족이 만날 수 있었고 남북의 각종 교류가 활성화됐었습니다. 말 그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은 수많은 국내의 난관을 이겨내고 끝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와 의지를 다시금 새기면서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계승 발전과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통일 역량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반복되는 대결과 긴장으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와 에너지가 퇴행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우리 민주당도 민간 통일 역량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가 대결 일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15 남북공동선언 22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2년이 지난 오늘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대가 만들어 놓은 평화의 오작교가 더 든든하고 안전한 큰 길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방, 아무리 좋은 이웃도 당사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지혜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의로운 싸움을 전개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곁에 강하고 믿음직한 정의당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렵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우리 역사에서 평화와 통일의 문고를 열어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화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었던 민간운동 세력들 또 애국적인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대결이 아닌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민간통일운동, 6.15 공동 실천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22도를 맞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빛냈으면 합니다. 진보당도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함께 입장하면서 전 세계에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린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뢰 제거 작업이 지난주에 끝났고 현재는 노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통문이 반세기 만에 찾아온 철마를 맞습니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습니다. 십 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공약은 기획개방 전 구상입니다. 남북 교역을 금지하는 524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사상 첫 대규모 대북 제재입니다. 오늘부터 개성공단 생산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인력과 시설 등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공단 폐쇄까지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새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과도 공조를 통해 대북 대외 정책을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대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축사 보셨는데요.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연대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역연되어 있는 남북관계 후퇴와 평화위협에 맞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연대, 모두 함께 굳게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사 보내주신 종교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모두가 공동선언 기치 아래 꼭 단결해서 공동선언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계 연설 순서입니다. 오늘도 많은 각계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6.15 남측위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함께 싸워나가자는 결의를 모으는 시간인 만큼 기꺼이 함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흥사단 박만규 이사장님께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첫 발을
내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TV를 보면서 머지않아 통일이 되겠구나. 늦어도 20, 30년이면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금수강산 한반도,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형제처럼 지내는 통일된 세상,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쉽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박광자 사건, 천안함 사건, 5.24 조치,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결의 간절한 소망은 번번이 암초에 부딪히며 좌절되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20년 아니면 30년 후를 허망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해마다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자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평화적 합의는 무시되고 있고 남북 북미 관계는 강대강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강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미는 이에 맞서 강경 대응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극한 대립이 그 누구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외칩니다. 첫째, 대화합시다. 적대시 정책과 적대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우리 민족이 평화 공존할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 공동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 길입니다. 8천만 결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해와 협력과 평화를 남북 공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둘째, 협력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간신히 코로나19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은 코로나19가 뒤늦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전 세계는 우리의 대응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감염자 치료를 위해서라도 우선 남북이 협력하십시다. 기억합시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자주적인 통일 원칙을 기억합시다. 14 남북 공동선언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기억합시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정신을 기억합시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적대핵이 전면 중지를 기억하십시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또다시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법은 강대강의 군사적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뿐입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 평화, 통일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2022년 6월 15일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였습니다. 네, 박만규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정의 한반도 평화 외면하는 한일협력,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해 주실 분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를 대표해서 한미경 전국 여성연대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경입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2도를 축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인사를 하면서 사실 이 축하의 말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어렵게 끌어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가슴이 계속 두방망이질을 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외세에 맞서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당당하게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깃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6.15 공동선언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에 매진해 왔습니다. 과정에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 관계는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고 차갑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정세에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굴욕적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집권한 한 달 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등지고 미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 미일한 동맹체제는 한국의 경제도 안보도 남의 나라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 식민지 수탈에 대한 사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제1한국인에 대한 집요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조선인 유치원 아이들과 조선 학교의 교육권까지 빼앗으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사가 열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몰아가는 극악하고 참담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한국을 식민지로 수탈한 나라, 원하지 않는 분단을 강행하고 자신들의 군사 요충지, 경제 수탈지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송두리째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당당하게 우리 민족끼리 서로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이 선언은 현 정부에서는 도저히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틈을 노려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무기와 군비를 증강하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재무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본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제국주의 욕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범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자국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제국주의 미국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에 다시 전운을 들이우려는 욕망을 막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남북 해외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와 맞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합시다. 남과 북, 해외,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다시 6.15 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을 향한 힘찬 걸음을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한일 합의가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남북회의가 모두 함께 힘합쳐서 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를 대표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님 모시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 패권동맹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곧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동선언의 실현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더랬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드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제재에 한국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항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비행기 문짝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요. 러시아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패권은, 그것을 위한 동맹은 노동자 민중을 괴롭혀왔습니다. 노동자 민중에게 단 한 가지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 민중들은 수탈당하고 우리 역사는 포화 속에 얼룩져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패권 동맹, 즉 전쟁 동맹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이 땅에서 국가 예산의 10%가 넘게 전쟁 준비하는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민중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노동자들의 권리도 한반도의 평화가, 자주가 지켜지지 않는 이상 보장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함께 싸울 것입니다. 22년이 지난 6.15 공동선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자주의 가치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경수 위원장님 연설 고맙습니다. 저도 양경수 위원장님의 연설을 들으니까 20대의 2000년 공동선언 발표를 보면서 통일에 설레었던 이런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단일기 이렇게 펼치면서 외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뒷구호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정말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도 께서도 감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설입니다. 다음 모실 분은 농민이시자 접경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십니다. 접경 지역의 확성기 방송 그리고 삐라살포가 재개된다면 우리 그 주민들의 안전과 민생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6.15 경기농민본부 상임대표이시자 민통선 북부지역 농민의 사무국장이신 김상기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민통선 지역에서 배 농사를 지으며 6.15 경기 농민본부 상임대표와 민북지역 농민회를 최근에 만들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상기입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마음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22년 전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김정일 위원장님께서는 5가지 공동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명칭인 6.15 남북 공동선언인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는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2년 전과 오늘을 돌아볼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가지 합의사항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법적, 제도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부로서, 접경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접경지는 22년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단체가 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과 군사훈련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작금의 정치 상황은 평화를 바라면서 접경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암담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분단의 철조망을 바라보며 농사 짓는 농민들은 언제 우리 곁에 평화가 일상이 될 수 있을지 매일 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농사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농민들이 만나서 농업 위기의 시대 서로가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제들을 농업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날들을 염원해보고 꿈꾸곤 합니다. 이 자리는 남북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분들과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온 국민의 염원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22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역사적인 선언만으로 남아 있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 공동 실행 계획이 어렵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꼭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농민의 한 산업으로서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긴 대표님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시작되면 한반도 접경에 또 어떤 위험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 잘 들었고,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꼭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세대 대학생들의 순서입니다. 6.15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분과 대학생들께서 나오셔서 나에게 6.15 공동선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설과 공연해 주실 텐데요.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백혜원 원혜님, 진보대학생連장유진님, 청년하다 이혜진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민소원님께서 대학생을 대표해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던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외침 이후 22년이 지났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는 길었던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한복판에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6.15 공동선언이 열어낸 평화와 협력의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 6.15 공동선언을 통해 진행된 금강산 관광의 장면들을 목격했고, TV를 통해 남과 북이 합작한 애니메이션과 광고를 보았으며,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하나된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없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북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경직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마음을 졸였던 생생한 기억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열어낸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우리의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길인지 직접 경험하며 자랐기에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된 남북관계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피해받는 것 또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6.15 공동선언 이후 22년의 시간들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왔습니다. 2022년 한반도는 6.15 공동선언 이전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민중들의 힘으로 다시 큰 한 걸음을 나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다시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반복하며 서로를 적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단호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실천 투쟁으로 나설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정신에 역행하는 저들에 맞서 평화와 자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6.15 공동선언을 배우고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겠습니다. 학내 곳곳에서 자주와 평화의 정신을 나누고 실천 투쟁하며 대학생의 힘으로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당당히 자주와 통일을 외치겠습니다. 그 앞장에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모인
우리 대학생들이 해내겠습니다. 통일을 합시다. 민족을 살라도 대세는 펼치고 통일을 합시다. 우리 민족 힘으로 남녀노소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6.15 공동선언 신나게 룰루랄라 즐겁게 흥겹게 실천만에 하나 된 조국 완성하는 6.15 공동선언 힘차게 룰루랄라 신명나게 통일을 합시다. 화해와 평화의 절길을 놓으며 통일을 합시다. 남과 북의 단결로 남녀노소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6.15 공동선언 신나게 룰루랄라 즐겁게 흥겹게 실천만에 하나 된 조국 완성하는 6.15 공동선언 힘차게 룰루랄라 신명나게 남녀노소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6.15 공동선언 신나게 룰루랄라 즐겁게 흥겹게 실천만에 하나 된 조국 완성하는 6.15 공동선언 힘차게 룰루랄라 신명나게 우리 민족끼리 네. 우리 대학생들이 무대에 오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질 수 없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더 많은 2030 세대들이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다짐하신 대로 더 많이 애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대학생 여러분? 네, 든든합니다. 네. 이제 오늘 대회의 호소문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한반도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이기에 우리는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손잡고 중단 없이 나아가자는 결의를 담아 오늘 대회 호소문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소문 낭독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허건 통일위원장님, 전국농민의 총연맹 하원호 의장님, 전국여성농민의 총연맹 양옥희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6.15) 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 평화 통일대회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22주년을 맞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분단 사상 처음 남과 북 정상이 만나 맺은 약속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따라 남북을 잇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고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해외 각계각층 동포들이 만나 통일을 꿈꾸는 놀라운 변화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만든 기적은 사상과 이념, 종교와 정례는 달라도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계는 더 크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멈춰 섰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대혼란기, 대객변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강대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신냉전까지 더해진다면 이 땅은 다시 대결의 전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두에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일방에 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공동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대격변기에 들어선 세계 질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이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냉전의 열섬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신냉전 대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와 전략 자산 전개, 한미 군사 연습의 확대는 남북 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 유기를 부르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편향의 외교 정책은 한반도를 대중국 봉쇄의 전진기지, 전장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편향, 대북 대결 척대 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시작은 신뢰이며 존중입니다.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개성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어디에도 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용납한다면 평화는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맞서 남북의 약속인 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2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이 거셉니다. 그러나 역경을 이기며 험난했던 역사를 개최고 온 우리 국민은 또다시 용기 백배에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자주롭고 번영하는 통일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2년 6월 10월) 6.15 공동신천 남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네, 합창단 여러분께서 더 들어오시는 동안 계속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소선 합창단과 6.15 시민합창단께서 함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소선 합창단, 6.15 시민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네. 네. 가슴이 뜨거워지시죠?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국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노래해 주신 대로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악화가 예정되는 지금의 시대에 힘있게 싸워나가자는 결의 오늘 함께 모으는 것으로 오늘 대회 마치겠습니다. 구호를 몇 개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예. 이거 단일기, 한반도기를 들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뒷구호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역사정의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우리의 힘으로 공동선언을 지키자! 네,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것으로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22돌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